선생님들께서 강사 활동을 하고 계시든 앞으로 하게 되시든 이제 강의를 의뢰받고 준비하고 마치고 피드백하는 그 과정을 겪게 되십니다. 그 과정 중에 지도안 작성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강의 의뢰를 받는 시점부터 설명을 짧게 드리고 지도안은 좀 길게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강의 의뢰는 보통 어떻게 받게 되냐면 그냥 전화로 받습니다. 대부분 10중 8구는 100 중에 98, 99는 전화로 받아요. 공문을 받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그냥 낯선 전화 혹은 알만한 사람에게 전화를 받아서 어떤 선생님 잘 지내시죠? 저 뭐 어느 기관의 누구예요? 환경교육사 같이 했었던 누구예요? 기억나세요? 이번에 뭐 저희 기관에서 초등학교 3, 4학년 대상으로 인근 학교 한 3군데 학교에 찾아가는 교육을 합니다. 1시간짜리 교육이고요. 방과 후에 진행되는 교육이에요. 2주 정도 후부터 시작되는 거고 강사님들 한 4-5분 모집해가지고 지도안 같이 짜고 준비해가지고 이제 2주 후에 나가는 구조예요. 선생님 그때 되게 잘하셨던 걸로 기억이 돼서 거주 지역도 멀지 않으시고 혹시 시간 되시면 이 과정에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라는 정도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 정도의 이야기면 꽤나 친절하죠. 많은 정보도 담고 있으니까. 자, 그 전화를 받게 될 겁니다. 받으셨다 치고 지금 전화 이제 받고 있는 중이에요.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우선 이제 수락과 거부를 해야겠죠. 다른 뭐 스케줄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제 가능하다. 물리적으로는 그걸 전제로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네. 우선 이제 가부를 먼저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뭐 더 얘기할 게 없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야 되니까. 가부는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렇죠. 정말 감사함과 이제 그리고 좀 주저함이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걸 너무 비추지 않는 선에서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뭐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정도의 이제 수락의 답을 하시려고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지금. 네. 저한테 1년의 시간을 더 주십시오. 뭐 1년 후에 전화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네.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이런 것도 안 되고. 네. 좀 부담스럽지만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수락을 하죠. 수락을 하신 다음에 뭐 하실 것 같습니까, 선생님들? 실제로 딱 수락했다 치고, 그 다음에 바로 직후에 뭘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신나게 한 30분 동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선생님들은 갑자기 공부 모드로 전환됩니다. 탄소 중립 이제 뭐에 대해서 또 자료도 조금 더 집에 있다면 그런 자료도 좀 꺼내보고 분명 어디다 꽂아놓은 것 같은데 못 찾고 탄소 중립 하고 있다는 강사 동료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보내보라고 하고 PT 보내보라고 하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뭐 뻔하죠 뭐. 예. 저는 지난 30분 동안 뭘 얘기한 걸까요? 선생님들은 역시나 저런 게 먼저 떠오르신다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는 분들이 태반이고, 뭐, 안 하는 것보단 낫죠. 네, 그 전화 받고 나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가서 망하는 것보단 나은데, 공부를 하는 게, 사실은 그 전에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앞서 30분 동안 얘기했던 건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현실에서는 그렇게 전화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현실에서는 그 교육에 집중하는 거랑 학습에 집중하는 거를 어떻게 구현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을. 선생님들께서 그 전화를 받으면서 혹은 전화를 끄는 이후에 공부하기 전에 저 3가지를 정말 가능한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파악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게 교육에 집중하고 학습에 집중하는 교육 전문가가 의뢰를 받은 다음에 바로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감각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것들을 잘 못했을 때 역시나 수업이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기를 반복한 경험이 있다면 이번 수업이 왜 망했을까를 돌이켜보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저런 것 중에 하나가 걸리적거렸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우선 그 전화를 그렇게 쉽게 끊어주면 안 됩니다. 아까 그 전화, 섭외 전화. 꽤나 그 정도면 정말 친절하고 많은 정보를 알려준 거에 속해요. 그 정도까지도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전화를 끊지 말고 최대한 그분에게 그래도 그분이 이런 정보를 알고 계실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서 그분도 뭐 아는 범위에서 답을 하겠지만 제한적이겠죠. 그런 다음에 전화 끊은 다음에도 뭐 이게 학교로 들어가는 거면 그 학교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그 학교의 교육과정도 확인해 보고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 내가 예전에 공부는 했는데 교육과정상에 이런 게 뭐가 있는지 근데 지금
기후변화 탄소 중립과 관련된 게 좀 타겟팅이 됐으니까 교육과정상에서는 이런 게 무슨 과목에서 어느 시점에 배우는지, 이 학교도 그거에 따르는지, 이 학교가 뭐 예를 들면 혹시나 탄소 중립 중점 학교인 건지 아닌지 등등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맨 위에 있는 이 학습자 분석을 하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지식 수준입니다. 지식 수준은 무조건 알아내야 됩니다. 무조건. 지식 수준이 뭐냐면 선생님들께서 강의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의 대상자가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가? 내가 수업하기 전에 아예 모를 수도 있죠. 뭐 정말 세상에 나만 알고 있는 걸 뭐 한다 그러면 모르겠죠, 당연히. 이름도 못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대상까지 레인지는 굉장히 넓죠. 그게 생태든 뭐 숲이든 뭐 하천이든 뭐든 간에 기후변화든 미세먼지든 간에 0부터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 정도 수준까지의 레인지입니다. 그 중에 어느 위치인가에 딱 대상자가 놓여 있는데 그걸 내가 알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게 수업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압도적으로 갈라요, 그게. 제가 오늘 수업 지도안 작성과 관련된 거를 선생님들께 강의를 하러 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과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 이런 정도의 돈과 시간을 들여서 여기 3급 과정에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의 동질 집단으로 지도안 작성과 관련된 인식이나 수준을 갖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는 제가 파악하고 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의 수준을 제가 높게 잡고 그래도 뭐 학교는 다니셨을 거고 강사 활동 하신 분들이 절반 이상이 된데 그럼 뭐 대부분 지도안은 뭐 여러 번 써봤겠지 뭐. 제가 그걸 높이 잡아서 자 바로 그냥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만들어 보세요. 2시간 동안. 바로 컨설팅 할 테니까. 그 다음에 만들어서 내라고 해서 낸 걸 봤더니 뭐 이렇게 못 만들었어. 이게 뭐냐고. 여기 수준이 왜 이래? 이게 일반적으로 본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강사들의 모습이고 강의 만족도는 엄청 떨어질 거고 저 자식은 와서 저게 뭐라고 하는 거냐. 나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됐다. 이거 어쩌라는 거야 라는 불만이 폭발하겠죠. 그리고 나서 강의가 평가도 낮아질 거고 이 강의는 어쨌든 무너집니다. 목표 자체가 도달이 안 되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수준 파악이 안 되니까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선 그게 되면 뭐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들은 남아 있어요. 재미가 더럽게 없다든지 그건 잘 맞췄는데 시간을 잘 못 맞췄다든지 그 이후에 변수로 작동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수준을 잘못 맞추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수준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걸 좀 알아내세요. 왜 그걸 그렇게 안 하시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걸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선생님들께서 주로 편안하게 생각하거나 많이 의뢰를 받는 그 영역에 그 강의 내용, PPT, 방법, 교구가 하나야. 누굴 만나도 난 그걸 해요. 그 전제는 뭡니까?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번 실패하잖아요? 그럼 어떤 행동들을 하시냐면 다 가르치려고 들어요. 기후변화를 가르치는데 얘들아 기후와 날씨의 차이가 뭔지 아니부터 시작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되는 방법까지를 풀세트로 30분간 다 해야 돼. 원인, 피해, 대응하는 방법, 법, 절차, 다짐, 활동 막 그걸 다 해야 돼요. 그 중에 뭐 하나 얻어 걸리겠지 뭐. 좋은 모습은 아니죠. 우리가 전문 강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얼만큼 알고 있는가. 그걸 잘 알아내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걸 알아내야 전문 강사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운전 교육으로 많이 성인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는 비유를 많이 드는데 선생님께서 대부분 운전할 줄 아시죠? 운전을 누군가에게 가르쳐 준다고 쳐봐요. 일종의 운전 교육이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셨다고 치고 부부가 있다고 칩시다. 결혼한 부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운전을 가르쳐 주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들께서. 왜 웃습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망했다는 걸 직감하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겠구나. 배워야 되는 쪽이든 가르쳐 줘야 되는 쪽이든 똑같습니다. 흔히들 절대로 권하지 않죠. 그냥 돈 주고 가서 배우라고 다들 권장합니다. 교육이 잘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짐작하는 거죠. 그 교육의 끝이
비극일 거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운전을 한쪽이 못하니까 가르쳐주는 걸 텐데 가르침을 당하는 쪽 혹은 가르쳐주는 쪽에서 넌 바보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몇 년 동안 이러고 있어. 아까 내가 좌회전 하라고 그랬잖아. 앞에 똑바로 보라고. 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싸우고 한 명은 운전하다가 길거리에 차 세워놓고 집에 가버리고 쫓아간 사람이 집에 가면 비밀번호가 바뀌어있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그 망한 이유가 운전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운전을 못해서입니까? 그런 이유를 떠올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운전을 가르친 사람이 운전을 못해요. 아니 운전 실력이 부족해. 설마 운전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상상할 수 없죠. 어떤 것 때문인 겁니까? 배우는 사람의 실력이나 수준을 맞춰주지 못해서이잖아요. 그 수준에 그 실력에 있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운전대를 잡으면 시야가 어떻게 되는지, 좌회전을 왜 못하고 직진밖에 못하는지, 옆에 분명히 아무 해코지도 하지 않지만 옆에 차가 오면 왜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는지, 브레이크를 왜 밟는지, 그런 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수준이 되게 중요해요. 상대방의 수준. 그리고 그 수준에 맞춰줘야죠, 내가. 그래, 아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당신 진짜 시동밖에 못 걸지? 그래, 맞아. 운전면허 어떻게 따는지 몰라.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시동밖에 못 걸지라는 수준을 알고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운전을 가르치러 간다면? 가서 알게 되면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가서, 그래도 운전면허도 있다고 하고, 운전을 배우겠다고 한 사람을 가르치려고 갔더니 이 사람이 시동밖에 못 걸어. 근데 이미 교육은 시작이 됐어. 어떡합니까? 망한 거죠, 뭐. 망한 거죠. 그리고 나서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운전을 배우겠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돈 내고 와가지고 시동밖에 못 걸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고 나는 돌아오죠. 다시 전화 안 옵니다, 나한테. 교육을 맡기는 의뢰가 올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친절하고 이런 건 다 다음 문제고 중요한 건 내가 운전 강사로서 운전교육을 하러 가는데 이 사람이 운전을 얼마큼 하는가 이걸 알아내는 게 가기 전에 서로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 잘하는데 주차를 못한대요. 그걸 알고 가면 주차장에서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선이 다 그려져 있고 꽤나 빡빡한 주차장에서 한두 명밖에 빈 공간이 없는데 가서 연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알고 가야 교육 방법, 내용, 시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교육 만족도가 얼마나 높겠어요. 내가 주차를 못해서 주차를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 그걸 맞춰줘서 교육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수준을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 전화가 오겠죠. 나는 그냥 그걸 알고 가서 주차만 알려줬을 뿐인데 좋은 강사래. 두 번째는 목적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알아내셔야 되는 것. 교육을 하러 갔을 때 수강생들 혹은 교육 학습자들의 목적은 되게 다양합니다. 이런 류의 환경교육사류의 강의는 사실 교수자로서는 좀 편한 축에 속해요. 여러 데 와서 교육이 괜찮았다고 해서 난 좋은 강사구나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학습자들의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여기서는 아무리 강사가 그지같이 교육을 해도 선생님들이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목적이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는 그 목적이 지금 걸려 있는데 내가 돈을 100만 원이나 내고 또 여기 지금 와 있는데 내가 좋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졸리게 해도 내가 젊으면 안 돼. 내가. 왜 그러냐면 목적이 그러니까요. 모든 교육이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목적을 파악해야 됩니다. 아까처럼 학교에 들어가는 교육을 하게 됐을 때 목적을 어떻게 파악하나요? 그런 건 그냥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완전 달라요. 선생님이나 학부모가 이 교육을 신청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다 똑같지 않나요? 선생님들이 당연히 뭐 애들에게 좋은 경험을 하게끔 하려고? 아니에요, 의외로. 해보신 분은 아는데 어떤 분은 그냥 진짜 그런 분이 있고요. 탄소 중립 요새 중요하다고 하고 내가 수업 시간에 이런 걸 많이 다뤘는데 전문 강사를 모셔다가 좋은 얘기를 들어보게 하고 싶어서 목적의식 꽤나 멋지고 교육적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강사님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육을 의뢰를 받아서 가게 되면 좋은 건 뭐냐면 선생님의 그 목적의식이 그렇게 분명하면 사실은 별로 재미없어도 되고요. 동기부여 같은 거 잘 안 해도 됩니다. 선생님도 아마 그 공간을 떠나지 않을 거고요. 교육 들어오기 전에 얘들아 중요하니까 잘 들어야 된다고 막 얘기할 거고요. 끝난 다음에 선생님 수업 시간에 확인할 거라고 막 협박을 했을 거기 때문에 애들이 열심히 들어요. 목적이 그러면 나는 그 목적을 내가 막 미리 알았다면 약간 더 타이트하고 조금은 재미없고 많은 양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원할 거예요, 선생님은. 그런 수업을. 뻔한 얘기 하다가 갈 거라는 걸 원하지 않아, 그 선생님은. 그 얘기는 나도 했으니까. 그쵸? 그 목적을 알고 가면 그걸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옆에 있는 선생님이 환경교육 주간에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해서 막 뭘 신청하고 있어. 이렇게 옆에 봤더니, 선생님 뭐예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래, 시험도 끝났고, 강사가 와준대. 그래? 좋네? 나도 신청해줘. 우리 반도. 그래서 신청해. 그리고 신청한 걸 까먹어. 보통 까먹어. 왜 그러면 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무슨 행동을 그렇게 하면 까먹지. 시간이 바로도 아닌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날짜가 도래했어. 체크가 돼 있어. 뭘 한다고. 외부 강사가. 그날 아침에 나도 알았어. 그러네. 이거 한다고 했었네. 애들이 물어봐. 이 시간에 뭐 하냐고. 나도 몰라. 이거 환경 수업이었는데 재밌지 않을까 얘들아? 즐거운 시간일 거야. 보통 선생님 외부에서 오면 즐겁게 놀다 가시니까. 선생님도 재밌게 해달라고 특별히 또 말씀드려줄게. 이따 강사님 오시면. 빨리 끝나달라고 말씀드려줄게. 알겠지? 본인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수업을 하기도 전에 애들은 그냥 그 수업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다 대고 내가 강사가 가서 탄소 중립의 심각성과 얘들아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고 지구가 불타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선생님은 그냥 열심히 들어라 얘들아 하고 가버렸고 뭐가 안 맞죠.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미리 알면 물론 목적의식 되게 이상한 케이스죠. 그런 상황이 꽤 많습니다. 선생님 본인조차도 그 수업에 그 시간에 뭘 하는지를 모르고 내가 설명해 줘야 돼. 그 사람이 신청해서 내가 갔는데 내가 가서 막 설명해 줘. 이런 걸 막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수업은 시작하기도 전에 위험해요. 분위기가 안 좋을 가능성이 엄청 높고 동기부여 제대로 안 되면 그냥 시작도 하기 전에 망합니다. 목적의식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런 걸 파악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내켜요? 선생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신청하면 안 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합니까? 아니고 시작도 하기 전에 그렇게 된 걸 내가 미리 파악했으면 내 내용과 어떤 시간과 활동을 가볍게 만들어야죠. 그냥 놀다 와야지. 극단적으로는. 목표의식을 낮게 세팅해야지. 선생님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목적은 그런 겁니다.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장소입니다. 환경교육은 장소가 좀 생각보다 다양하죠. 다른 교육에 비해서. 야외인 경우도 있고 실내인 경우에도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학교 숲을 활용하는 분이라면 학교마다 학교 숲이 조금씩 다르고 여러 가지 변수가 되게 많습니다. 장소 변수가 그걸 잘 치밀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저 세 가지를 최대한 파악하고 나서 그거에 걸맞는 이 사람이 출퇴근 시간에 오랫동안 장롱면허인 사람이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취업이 돼서 20년 만에 운전을 하게 되고 출퇴근을 해야 돼요. 2주 후가 첫 출근일이야. 목적 출근이죠. 수준 장롱면허여서 운전 거의 하나도 못해. 라는 거를 내가 파악을 미리 하고 그거에 걸맞게 내가 디자인하는 거죠.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대부분을 맞춰줄 수 있어요. 강사를 하면. 그러고 나서 그걸 하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하겠습니까? 그 강사에게. 뭔가 엄청난 강사 같잖아. 저 세 가지를 잘 분석하고 교육을 디자인하십시오. 그런데 저 세 가지를 잘 파악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죠. 특히 사회 영역에서는, 환경교육에서는 저걸 아무리 내가 사전에 전화하신 분에게 막 물어보고 선생님한테도 전화 드려보고 필요하다면 한번 사전에 방문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파악을 하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뭐 그 제한된 조건 안에서 이제 수업을 준비하고 이제 강의를 하러 가야겠죠. 그런 상황에서 강사로서 선생님들께서 꼭 그러니까 가지셔야 되는 일종의 습관은 선생님들께서 특히 환경 강사는 무조건입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외우세요. 무조건 강의 시간에 많이 빨리 가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이입니다. 많이가 어느 정도인가요? 1시간? 최소? 만약에 저게 파악이 어지간히 안 됐다. 그럼 2-3시간. 빨리 가세요. 뭐하러 가냐면 저거 알아내러 가는 겁니다. 알아내러. 빨리 가시고요. 습관을 들이십시오. 저도 그 멀리서 왔습니다만 오늘 여기 1시간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 공간에 들어온 건 30분 전에 들어왔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합니다. 익숙하고 뭐 별다른 변수가 없는 세팅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르고 그냥 그게 습관인 거죠. 어디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선생님들도 강사는 꼭 그러셔야 됩니다.